아직도 쿠팡은 일회성으로 어닝이 흑자가 난 것이지 이게 지속성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분기 실적이 3월 1일 날 발표가 될 건데 그 3월 아직 안 나온 거죠. 4분기 실적이 지금 흑자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영업 그 흑자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전반적으로 확실히 2020년, 2021년도 온라인 쪽의 성장률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22년도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다소 조금 퍼포먼스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쇼핑 앱별로 MAU일 것 같아요. 작년에 22년도에 통틀어서 우리나라 탑 10 쇼핑 앱들 중에서 탑10이라 하면 MAU 기준인데 그 중에서 절반은 전년 동기 대비 MAU가 빠졌고 절반은 올랐습니다. 자, MAU가 오른 기업들은 쿠팡 11번가, 에이블리, 지그재그, 무신사 정도는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 그 각자의 쇼핑 앱의 MAU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G마켓, 티몬, 오늘의 집, 위메프, GS샵 같은 경우는 21년도 대비 22년도에 MAU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확실히 22년도가 이커머스는 좀 힘든 한 해였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 와중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쿠팡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작년 3분기 깜짝 흑자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이 많은 사람들 놀라게 했죠. 왜냐면은 쿠팡이 상장을 하고 나서 상장한 첫날 시가총액 한국 돈으로 이제 100조 원을 찍고 나서 쭉 빠져서 이 주당 9달러까지 빠져서 쿠팡이라는 오명까지 쓴 바가 있었는데 그 뒤로 쿠팡이 이게 잘 되겠냐, 어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냐라는 많은 시장의 의구심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난 3분기, 22년도 3분기 실적으로 우리 흑자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아직도 그 당시에도 아직도 쿠팡은 일회성으로 어닝이 흑자가 난 것이지 이게 지속성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분기 실적이 3월 1일 날 발표가 될 건데 그 3월 아직 안 나온 거죠. 4분기 실적이 지금 흑자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영업 그 흑자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쿠팡 이거 실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나아가서는 이 어닝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 MAU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은 다소 움츠려드는 반면에 이 쿠팡과 같은 몇몇 개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이거는 분명히 고무적인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쿠팡이 그러면은 이렇게 어닝단에서의 그 호실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 직매입 구조, 그러니까 원래 로켓 배송을 통해서 공격적인 물류 투자로 고정비 부담을 감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유저들을 많이 쿠팡이라는 쇼핑 앱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반복적인 소비로 인해서 고정비를 커버해가는 이런 좀 에셋 헤비한 모델로 그 점점 가고 있다가 이것이 흑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로켓 그로스에 있습니다. 사실 앞선 로지브릿지 몇 번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쿠팡이 기존의 물류센터를 이제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 효율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로켓 그로스, 아마존으로 치면은 FBA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가 추가적인 물류 투자 없이 기존의 물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가동률을 올리는 개념이면서 동시에 수수료 매출액을 또 편취를 하다 보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이익의 질이 좋아지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로켓그로스가 작년 그리고 올해에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이 전체 포션이 커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쿠팡한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흑자의 기조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4분기 실적 아직 안 나왔지만 벌써부터 이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잘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이번에 그 4분기 실적 중에서는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국내 기업 중에서는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쿠팡이 해외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숫자가 공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재무제표를 굉장히 조금 시쳇말로 표현하면은 불성실하게 기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체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지금 쿠팡 대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신라면이 로켓 배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 현지에서 신라면을 주문을 하면 바로 한국에서 로켓 배송 받듯이 하루 안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가능한 것이 뭐냐면은 일단 한국산 상품들에 대한 인기가 워낙에 높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주로 소비됨직한 상품들을 쿠팡이 한국에서 직접 소싱해서 대만 현지 물류센터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직매입한 거죠. 해서 주문 들어오면은 하루 만에 쏘는 한국에서의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가 대만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된 지가 몇 달 됐는데 점점점 이 로켓 배송 품목으로 많은 아이템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 아이템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점점 이 아이템별로 하나씩 직매입을 해보면서 쿠팡이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아이템이 잘 팔리는구나. 처음부터 로켓 배송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로켓 직구를 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로켓 직구는 대만 사람이 대만 쿠팡 홈페이지에서 신라면을 주문했을 때 로켓 직구다. 그러면 그 신라면은 아직 한국에 있는 겁니다. 인천에. 그런데 로켓 배송으로 온다라는 거는 이미 대만 물류센터에 신라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쿠팡은 로켓 직구 형태로 신라면을 비롯해서 자꾸 신라면만 엉뜨리는데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상품들을 디필해놓고 이 판매되는 판매량을 좀 보면서 이 아이템은 그냥 로켓 배송으로, 그러니까 직매입을 해서 대만 현지에다 보관해도 충분히 재고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떨어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아이템들은 이미 대만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켓 직구였다가 로켓 배송으로 바뀌는 품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현지에서 이 어느 정도 이 쿠팡이라는 이 쇼핑 플랫폼이 다소 좀 먹혀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물론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만의 어떤 인구 구조, 정확히는 이 수도를 타이베이를 주변으로 해서 많은 인구가 몰려 있는 이 밀집도가 높은 그런 구조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중산층의 규모라던가 이커머스가 여기서 좀 커지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조건들을 한국과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한국 아이템이 잘 먹힌다는 점에서 이 쿠팡이 대만에서는 점점점 더 이제 공격적으로 이 지금 매출 그로스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아이템들을 이제 내보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확인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그냥 대만 사람들도 어차피 공산품들을 메이드 인 차이나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중국에서 바로 소싱해서 대만으로 가져다가 파는 약간 이런 구조도 머지않아 나올 겁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아이템을 가져가는 것보다 중국에서 대만으로 가져가는 게 더 싸거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아이템의 상품 구색의 상품 셀렉션의 확장이 앞으로 쿠팡 쪽에서는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